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궁금하신 거 저쪽 그 햅챗으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네 답변을 해드릴게요. 좀 약 파는 세션도 있었고 정말 유용한 세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라를 이용해서 지라의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팀이 스프린트를 마칠 때마다 그 팀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영진들을 설득할 만한 약간 그런 류의 사례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옆에 분이 마이크를 저한테 주셔서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경영이나 아니면은 평가에 반영한 적은 없고요. 가서 말씀드릴 때 아까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세션 끝나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한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일단 먼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온 결과를 공유해서 스스로 알아보게. 왜냐하면 아까 스토리 포인트니 뭐니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까 같은 경우 스토리 포인트를 날짜로 한다 했지만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스탠더다이즈가 안 된 상태에서 평가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대신에 그거를 대시보드나 이런 데 만들어서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 느끼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늦게 나왔는지, 나는 왜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그 지라나 또는 이제 그 SBI 같은 형상 관리들 이런 데 있는 것들 로그를 다 게더링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크로스 체크 돼요.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정도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혹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는 데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거기서 나온 결과가 대체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주간 뭐 커밋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자주 했냐, 나온 그 소스의 결과가 그 품질 평가상 뭐가 나왔냐, 지라의 그 종료된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평가하려면 또 거기다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서로 알게 해서 서로 스스로 자극을 받게끔 하는 정도. 네. 일단은 제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을 했는데 경영진한테 어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유저 스토리 포인트를 합산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유저 스토리를 우리가 포인트를 40포인트 시작을 했다. 끝날 때 40포인트는 안 끝나요. 버그 작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스프린트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선행 개발이나 다른 피처들을 치거든요. 끌어올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했더니 측정 대비 끝날 때 한 3배 정도의 유저 스토리를 실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경영진을 설득하는데 되게 좋은 자료를 썼고요. 두 번째는 릴리즈 한 다음에 사실 스토리 포인트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 팀 되게 고생 많이 한다. 야근 많이 한다. 그거밖에 못 보여주고 사실은 릴리즈가 된 다음에 그 지표 추적을 해가지고 새로운 피처가 매출 또는 DAU나 그 MAU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 현업의 생산성에 얼마에 영향을 주느냐를 수집해서 어필하는 게 그게 훨씬 커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경영진도 그 야근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돈 얼마나 더 많이 벌어오냐 관심 있지. 그리고 뭐 다른 사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국내 대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보고하시는 장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장표에 대부분의 어떤 의미를 많이 담아서 올리는 그런 장표들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대체로 보면은 어떤 한 분이 그거 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붙잡고 가공하고 수집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라만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모두 뽑아낼 수는 없어요,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지라뿐만 아니라 어떤 결제 시스템의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CMDB, ITS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ITSM들,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복합적인 정보를 뽑아서 조합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 자료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케이스는 어떤 한 시스템에 종속된 형태보다는 그 통합된 어떤 BI를 뽑아내서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별도로 벌이는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도 이제 지라 기반으로 다 그 이슈나 작업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근데 대신에 어떤 노력을 많이 하냐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보고서 분석을 해봐야 데이터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랄을 하다 보니까 각종 뷰들을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애드온도 만들고 해서 리포팅 툴 하다못해 뭐 커멘트를 누가 얼마나 많이 다느냐, 커멘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본 다음에 그 이제 평가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라에는 그런 좋은 리포팅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광고였습니다. 네. 상반기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비슷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웹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스크럼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단 칸반 보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이제 필터링을 이용해서 업무들을 관리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퍼블리싱하고 개발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조대엽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 보면 마치 그냥 기획자나 뭐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 칸반보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디자인이나 퍼블리싱, 뭐 개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런 게시판 개발이다라는 업무가 주어지면 그런 걸 넘겨가는 업무, 아무리 개발해서 게시판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앞에서 먼저 디자인 퍼블리싱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어떻게 도대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거 없어요. 없습니까? 그냥 그때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앞에 UI 디자인 나와야 되고요. UI 디자인 안 나오면 티켓 어사인 해가지고 UI 뽑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별로 이슈가 이렇게 할당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그럼 태스크 밑에 서브 태스크를 넣어서 이제 그렇죠. 서브 태스크 만들어서 던져야죠. 예. UI 만들어 주세요. 이거 이제 UI 디자인 해주세요 하고 티켓 만들어서 던지고 그럼 거기 이제 블로커 돼 있죠. 디펜던시 걸어가지고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세스화 시키고 플로우화 시킬 수는 있어요. 개발에 특히 이제 웹 개발이나 모바일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이라는 게 있고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퍼블리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워터풀 방식은 딱 끊어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체 뭐 디자인 나오면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급한 거 있으면 급한 거 먼저 해달라는 거고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말씀드리면 유도리 있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거를 프로세스화를 하고 싶은 이제 욕구는 아는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대등한 이슈로 그냥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타이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도구고 만약에 그게 타이핑화 되면은 팀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패턴화가 되고 패턴화가 되면 그때 타이핑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이슈 트래킹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랑은 약간 좀 차이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에서 요구사항 관리 쪽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태우기는 어렵지만 뭐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공유가 필요하고 리뷰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어떤 난 펑셔널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몰아놓고 관리를 하는 방식들이 좀 앞단에서 별개로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쪽에도 많이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나왔는데 저기 데일리 미팅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슈 더 있으면은 데일리 미팅 끝난 다음에 그냥 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데일리 미팅 때 지라 애자일 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칸반 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쪽에서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진짜 한눈에 갈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대시보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포스트잇으로 항상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아마 이제 윤상 대표님이 얘기해 줄 건데 저도 사실 그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한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카드에 표시되는 정보를 좀 줄여가지고 일단 칸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퀵 필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쓰거든요.
퀵필터 한번 딱 누르면은 내 것만 보고 누구 것만 보고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써야만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라슬랩은 모니터가 정말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 전자로 하는 걸 누가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었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퀵필터 같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딱 누르면 바로바로 즉각 필요한 것만 바뀌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하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제품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도 이제 그 칸본보드에 12개 뭐 그 정도 12개 15개 넘으면 가식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 그 카드 디자인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정보는 그 비슷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제 좀 더 심플하고 컴팩트한 방식으로 이제 그 카드가 좀 작아지고 심플해져서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거고요. 나머지는 뭐 퀵필터도 좋고 그러네요. 아니면 뭐 보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큰 보드. 다음 출시한답니다. 보드. 근데 아까 보드를 새로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퀵필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질문이 정리는 안 됐는데요. 그냥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에자일을 도입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은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데가 쿠팡이고요. 잘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보다 MBT 슬라이드, 캐시 슬라이드 더 잘한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거 똑같은데 두 가지 키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 경영진이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에이자일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는 이제 B2B 쪽에 어떤 영업이 많다 보니까 거의 개발 일정이 많이 픽스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근데 에자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까 경영진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사람 아무리 두들겨 박아놓고 야근 시켜도 안 나오잖아요. 경영진이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스피드가 지금 한 스프린트에 한 30포인트를 할 수 있는 스피드다. 그러면은 이번이 바쁘다,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 스프린트는 예외적으로 40포인트를 달리겠다, 50포인트를 달리겠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30포인트 내에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백로그 회의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개발 경영진이 개발진이 거의 들어와가지고 비즈니스 쪽에서 요건이 오면은 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우선순위 자네들이 정하세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좀 하나 조금 영역이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모노리틱한 구성으로 여러 개들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MSA적인 구성으로 좀 전환해보자라는 로드맵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데 그런 데서 혹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없을까요? 그거는 얘기가 길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라랑 컴플런스랑 이제 이미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은 오픈 소스 솔루션 중에 뭐 리뷰 시스템 게릿을 쓴다든지 아니면 귀뎁,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뭐 뱀부랑 상응하는 오픈 소스 어떤 시스템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다 써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 가서 써보고 저쪽 가서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 분들로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정말 괜찮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다 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요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오픈소스 있는 이런 시스템 쓰는 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시안 쌤에도 그거 물어보시면 뱀부스라고. 일단 네, 아틀라시안 대표님 먼저 한번 한마디 하시고. 뭐 솔직한 답변을 원하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께 제일 좋죠. 저도 아틀라시안 이제 아까 지라나 컴플런스 써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시스템을 이렇게 서로 연동해 갖고 어떤 걸 보여주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이런 시스템은 조금 더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다른 시스템 뭐 지라나 컴플런스랑 연동이 돼서 훨씬 더 나이스하게 다가설 것이다 이랬는데 아직은 좀 미성숙이다 하는 이런 제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이런 거를 실제로 저희가 써보려면은 이미 시스템들이 도입한 상태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탑다운으로부터 시스템이 정해진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써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써보신 분들이 이거는 오픈소스 웬만한 거보다는 좀 추천해 줄 만하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안 사용하고 있는 거. 솔직히 이제 저희 제품들 중에 지라 컨플루언스 이제 뭐 힙책 같이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하고 관련된 제품들보다는 좀 디벨로퍼 툴들이라고 부르는 뱀부, 뭐 빅버켓 이쪽이 아무래도 뭐 이제 사용자의 범위 자체가 작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오픈 소스라고 그러시지만 만약에 뱀부 같은 경우 젠킨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체품인데, 그러니까 젠킨스의 대체품이 저희가 될 수도 있고요, 뱀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젠킨스라는 게 워낙에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제품 대 제품으로 뭐 비교를 한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익숙한 툴인 거예요. 만약에 깃허브가 지금 빅버켓보다 이제 개발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엔터프라이즈 업무에 깃 업무에 더 잘 맞는다기보다는 깃허브 자체가 나한테 친숙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썼을 때부터 써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젠킨스 자체도 그런 좀 측면이 있는데,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이렇게 세트로 쓰시는 거의 장점은 물론 이제 제품이 한 통으로 이제 통합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젠킨스나 뭐 깃허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아틀라시안 제품하고도 통합을 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 요구사항 분석이나 뭐 이런 서드 파티들을 많이 이제 통합을 해서 쓰시지만, 이제 그런 통합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그리고 뭐 제품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내가 이제 코드로 통합해 놓은 건 언젠가는 또 깨져서 또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지라 컨플루언스 빅버켓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만들 게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소싱해서 쓰는 그런 뭐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기반인데, 거기 이제 시간과 노력을 쏟느니 그냥 잘 맞춰져 있는 거 쓰는 게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아틀라시안 다녀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뭐 딴 회사 가도 마찬가지 소리를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하나의 이 프로세스를 쭉 그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제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다가 끼워 맞춰서 쓰는 방법. 근데 요즘은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전체 사이클을 전체 사이클을 잘 커버를 해주고 서로 간에 잘 통합도 있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옆에 있어가지고 좀 발언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아틀라시안하고 ALM 말고도 실제 그걸 가지고서 프로젝트 실제로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쓰기 때문에 뱀부도 써보고 젠킨스도 써보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틀라시안 파트너 된 이후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고객이 뱀브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혼날 것 같지 뭐 그거 왜 쓰시려고 그러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보면서 봤던 거는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한 이유를 보는 건데 일단은 툴이 이제 저도 젠킨스 많이 써봤는데 오픈소스 계열들의 툴들이 보면은 이제 컴피그 파일로 많이 해야 되고 가서 건드릴 게 많잖아요. 물론 뭐 에드온은 사실 뱀부의 10배가 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 나는 그거 싫고 그냥 뱀부를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쓰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들이 오픈소스 대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잘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지라나 컴플러스 같은 건 잘 되잖아요. 지라는 생각해 보면 멘티스나 레드마인이나 좋기도 좋고 플러긴도 많지만 할 게 많더라. 근데 사람의 인터랙션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지라나 컴플러스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고 젠킨스는 그런 면에서 물론 뱀부가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젠킨스에 그렇게 메일 들어가서 누가 그렇게 뭘 하겠어요. 한번 걸어놓으면 그냥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일은 없다 보니까 UI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젠킨스를 쓰는 게 편한 거고 예, 혼날 것 같지만 정말 고객이 만약에 젠킨스를 굳이 쓰겠다고 하면 제가 뱀부 쓰세요라고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 고객이 먼저 뱀부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하지만 그런 면에서 뭐 빅버킷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 툴이 가진 게 정말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픈소스로 커버되는데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또 물어본 배경에는 보통 플러그인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쓰는 많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지원하는 플러그인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녹여가지고 다시 제품에 아틀라시안 제품에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서 제 생각에 오픈 소스 어떤 소사이어티랑 함께 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좀 저도 류 대표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고객사분들이 저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특정 제품을 그냥 그대로 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써야 된다, 아니면 버그 리포팅 시스템을 써야 된다, 뭐 거기에는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레드마인드 있고 뭐 상용으로 포그부즈 같은 것들, 뭐 카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고객분들은 안 써보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는 해드려요. 각각의 장단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쓰시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 선택은 전부 다 고객의 몫이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해드린 거는 고객분들이 직접 리서치를 하고 사용해보고 하는 그 시간을 줄여드리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옵션을 드리는 거여서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보통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정명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 프로젝트에서 이게 적합하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렇게 간다라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부성 발언은 아니고 그 뱀부랑 결국 젠킨스를 둘 다 써봤거든요. 근데 뱀부로 가지고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플러긴 개수가 10분의 1이지만 필요한 건 다 있는 거고 문제는 없더라. 그래서 선택은 결국 거기까지도 뭐 미려한 UI에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런 조건을 자꾸 놓고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컴플러스랑 지라랑 뱀부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다 스타트업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일단 비개발자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균 연령대도 많이 있어서 이제 쓰는 데만 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메일은 많이 날라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컴플러스를 쓰시는 데가 있는데 좀 되게 안 좋겠어요. 파일 서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랑 PPT를 여전히 되게 사랑하셔갖고 거기다 올리는데 예전처럼 쓰는데 이제 또 문제가 파일명 뒤에다가 버전 1, 버전 2, 버전 3에서 파일 서버로 쓰는데 이런 컴플러스가 엑셀 내부 인덱싱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검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려고 진짜 컴플러스를 도입했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지금 그래서 하는 게 스페이스를 다 아카이빙으로 돌려놨어요. 그런 데는 그러면 이제 검색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컴플러스의 인덱싱 기능을 지금 꺼버릴까. 첨부 파일 인덱싱이죠 물론.
그거는 뭐 XML을 수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까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이제 조직, 프로세스, 문화, 뭐 사람의 문제잖아요. 잘 쓰려면은.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이런 거 구축 컨설팅을 하실 때 이런 프로세스나 문화, 뭐 사내 교육까지 같이 해주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잘 도입하려면 사실 C 레벨급의 적극적인 그 호응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사장님이 되게 나이가 많으시고 비IT 부서요, 비IT 경험이 없으신데 이런 때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어필하시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경험 있으시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파일 서버로 쓰신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첫 번째 저희 운영 쪽의 니즈가 나스 스토리지를 붙여주세요였어요. 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컴플라이언스에 1기가, 2기가 이미지 파일도 다 올리고 싶고 그 버전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싶다였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찾을 수 없는 파일들로 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초기에 이제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저희 쪽에 이제 어떤 뭐 사용자 교육이나 뭐 에자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 쪽에도 약간 커스텀한 템플릿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개선하면서 노력을 했던 건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크게 고민 안 하고 쓰실 수 있는 템플릿을 많이 만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드리고 뭐 실제로 컴플라이언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써야 될지도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 항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뭐 이런 파일명을 쓰실 때는 꼭 뭐 파일을 제목을 이쪽에다가 걸으셔서 그러니까 링크만 거시는 게 아니라 파일명도 같이 거셔서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테이블 형식으로 다 템플릿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뭐 본인들도 좀 편하시고 저희도 이제 나중에 관리할 수 있을 용도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파일 관리에 있어서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고객분들 항상 산출물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당장 그러니까 제 최종 목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최종 목표는 그 문서 자체를 컴플라이언스 페이지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제 어태치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최종 그런 답을 해주셨으니까 전 중간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홍보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버저닝의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랍박스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실수로 한번 파일 다 날린 적 있거든요. 근데 드랍박스 가지고 딱 복구하면 다 살거든요. 그 기능이 지금 컴플라이언스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희도 그래서 일단 파일 버저닝이 되는데 어려워하는 게 이제 다운로드 봐서 편집하고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 에디트라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맞습니다. 편집되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그걸 도입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위에 배너로 달았어요. 달았는데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교육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제 혼자 역할이 아니라 위에 문화나 한 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그런 뭐 베스트 프랙티스나 팁을 공유하는 세션 같은 거 30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제가 결국은 이제 이걸 담당하면서 이거 회사 내에서 활성화도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팁들을 올려요. 그러니까 워키에다가 그걸 한 번씩 전사 직원들한테 메일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홍보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질문하고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이거든요. 프로세스 개선은 이 에자일이냐 뭐 지라냐 컴플라이언스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에자일 코치가 제일 답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은 계속 쫓아가서 고치게 하고 맞게 하고 하면 되고요. 이분들 데려다가 근데 팀 안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저는 개발팀을 맡고 있는데 비개발부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싶은데 사실 에자일 코치처럼 가서 잔소리하고 딴 팀에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가서 그 에자일 코치는 딴 팀은 가서 잔소리 해야 돼요. 그런가요?
잔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아 참 그리고 참 그 제가 듣고 제가 깜빡했었는데 그 고에디트 같은 그런 기능 쓰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 쉐어포인트랑 컴플런스랑 차이 중에서 가장 컴플런스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엑셀 파일 같은 걸 직접 편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웹데브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가 사용자한테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봤는데 예, 그것까지 고민하신 거 보니까 좋은 결과가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제 페이지 안에 다 작성하면 좋겠지만 BIT 부서의 엑셀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 보거든요. 당연히 이건 지켜줘야. 저희도 PPT는 네, 그냥 엑셀로 만들고 저기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구글 독 쓰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던 거 비슷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영진 아까 설득 뭐 어떻게 하냐고 질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일 단순한 게 경영진이 이뻐하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에자일을 반영했던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어떤 분이 발표하신 다음에 질문이 나온 게 나도 똑같이 에자일 방법을 드라이브했고 피처도 했고 에자일 코치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드라이브를 했다. 근데 난 안 되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됐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건 이제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저씨 좋아하세요? 그러니까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쪽에 이제 끝에 가면 뭐 카르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친밀도가 있고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럼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학문적이고 뭐 에자일이고 뭐 그런 거를 설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문에 나죠. 에자일을 통해 가지고 개발 기간을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런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따라오시나요? 핸드폰 폭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프로세스 계산할 때 그게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어필하는 것보다 신뢰를 얻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어?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잘하는 법. 못하는 얘기, 팀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저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거는 되게 명확해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요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기술적인 거 별로 안 봐요. 기술은 워낙 바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협업 능력이 좋고 빨리 배울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은 안 뽑아요. 뽑았다 잘라요. 말 통하는 사람 뽑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구글 입사 시험 준비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질문 올려주셨던 것 중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저기 돌아가서 그 저기 답변을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요건 여기서 뭐 저기 협소한 얘기들이니까 그렇고 제가 그 한 가지 저기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거죠.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언제 고쳐주시나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이 지라 아틀라시안닷컴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피처 리퀘스트나 아니면 이제 그 버그 등록을 하는 이제 오픈된 이 공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저기 엔지니어링에서 볼 때는 요거를 봐요. 보팅 수.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도 그거를 저기 간파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프라이어리티가 로라는 거는 별로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을 위한 요청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 좀 한글화 좀 해주세요. 뭐 우리 지라 컴플런스 한글화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막 보팅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라 뭐 저 컨플런스 이외의 다른 제품들에 대한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매뉴얼 좀 한글로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돕지를 않으면 말이 잘 안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불편해 그러면 꼭 지라 아틀라시안닷컴 JAC에 가셔서 나랑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인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꼭 있으면 옆에서 보팅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기 저희가 그 아틀라시안 사용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 초까지는 그냥 아틀라시안 유저 그룹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뒤쪽에 2-3시간 붙여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별로 뭐 서울, 뭐 판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그 아틀라시안 그 리더를 하실 분이 그 이제 뽑히셨고요. 그분께서 지금 그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저기 와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저기 신철민 팀장이고요. 저희 뭐 오랜 고객이시자 뭐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QA 전문가이자 뭐 프로세스 컨설턴트이기도 하신데, 이제 11월 말 12월 초쯤에 이제 그 유저 그룹 미팅을 한번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뭐 몇십 명 수준의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저희가 유저 그룹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을 꽤 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저희도 이제 한글로 난리지를 좀 국내에 쌓고자 그 컨플루언스하고 컨플루언스 퀘스천스를 이용해서 그 저희가 그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 그 사용 유저 그룹 사이트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정보와 뭐 질의응답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고 카드 결제하시고 직접 이렇게 애쓰시면서 구축하시는 방법 하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라이센스 구매하셔가지고 서비스도 같이 받으시는 거 하나. 이거 두 개가 다 여의치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쓰세요. 그러니까 이 서버 제품을 무턱대고 딱 사셔서 아무 지원 못 받으시고 매뉴얼만 보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직접 사서 잘 쓰세요. 근데 내가 잘 생각하기에 이게 그게 아닐 것 같다 싶으시면 클라우드를 초반기에는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의 웹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지라 프로젝트를 어떤 단위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팀 구성은 스포티파이처럼 사일로별로 나누어 있고 플랫폼별 길드 조직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사실 답을 못하죠. 이거 한 줄 보고 프로젝트 구조를 어떻게 나누라고 대답을 해요. 못하죠. 이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좀 길게 얘기를 해봐야죠. 어떤 형태의 지금 프로젝트 프로세스 가지고 계신지. 질문의 의도는 좋은데요. 답은 못 드려요, 저거는. 예, 죄송합니다. 네네,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오프라인으로. 저기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라시안 유저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질문할 게 있었는데 계속 손을 들었는데 마이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대엽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개발 현장을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스타트업처럼 자기가 기획을 해서 서비스 런칭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SI 쪽도 있단 말이죠. 근데 SI 개발자들은 에자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을 어떻게 참가시키느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고요.
참여를 시킨 적이 있고요. 참여를 시킬라 근데 뭐 일일 미팅 같은 건 당연히 안 해요. 당연히 안 하는데 이제 좋은 거 중에 하나가 SI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선호하고 리포팅 좋아하잖아요. 지라가 그거는 좋아요. 그렇죠. 지라 지표 보여주고 지라 리포팅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퀘어먼트 주시면 제가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핏을 줘야죠. 네.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은 그 팀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네, 중에 그거는 하나예요. 이제 어렵다고 네. 저도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리포팅 쪽을 주면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아웃풋이 눈으로 보이고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고객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릴리즈 주기가 좀 더 다른 이런 앱이나 서비스보다는 좀 길게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저 스토리로 그런 리퀘어먼트를 관리하게 되면은 리퀘어먼트가 추가되는 거는 상관없는데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게 변경되는 거를 변경 관리를 한다던가 버저닝을 한다던가 추적성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라로 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혹시 그걸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그게 지라 장점 같은데. 그 기존 그러니까 변경 CR 리퀘스트라도 변경 리퀘스트로 올릴 수도 있고 변경 리스트가 기존의 거하고 링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요구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걸로 개발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버전이 나왔는데 그 요구 사항이 바뀌어서 왔어요. 바뀌어서 온 경우에 이걸 복사해서 새로 뜬 다음에 링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버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지라나 이런 툴이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가 보통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왔는데 지금 개발해 놓은 게 괜찮으면은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바꿔나갈 거고 전혀 아니다. 그럼 버리고 새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라 케이스도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닫아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레졸루션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맞지 않는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새로 만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변경하고 뭐 필요한 서브 태스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번 요구사항 뭉텅이로 오잖아요. 이제 요구사항들이 다른 때처럼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오는데 그 뭉텅이들을 이 뭉텅이로 릴리즈된 게 이만큼, 이 뭉텅이로 릴리즈된 게 이만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스토리들을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가지고 다 일일이 태깅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뭉텅이라고 하는 의미가 혹시 그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이번 버전에 이제 요구사항이 베이스라인이 하나 오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 그런 것도 베이스라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 번에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에픽을 두고서 그 아래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그룹 관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통 이제 이슈 트래킹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예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례들은 일단 그 요구 사항이 들어온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별도로 빼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트래킹에 집어넣지를 않고요. 트래킹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브 태스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타스크에서 그걸 참조를 하게끔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구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유스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끝났어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됐단 말이죠. 얘를 다시 살린다고 해서 알려줄 방법도 없고 다시 또 뭔가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얘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게 제일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 트래킹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좀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하나를 빼놓고 여기와 연관된 다른 플로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걸 계속 클로징을 할 때는 반드시 요건된 쪽에서 클로징을 하게 롤을 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경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기 이슈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고객 참여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SI나 이제 STS, CNS 같은 SI 사이트 그 회사들, 대형 SI 회사들이 대외 프로젝트를 할 때 주로 이슈 트래킹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요청을 이슈 트래킹으로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도 그 고객이 엄한 요청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줄었었고, 그 다음에 좀 정제가 되고 트레이스가 되면서 어떤 번다운 차트라든가 그 트렌드 레포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참조를 썼었는데요.
지금 요구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좀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형태를 좀 고민해 보시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좀 편법일 수는 있고요. 다만 그 앞단에 이제 요구 사항 관리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다른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기 그 패널 토의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지금 우리 시간 없죠. 예, 그러면 오늘 Q&A 해주신 그 발표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